핵심 21번 할 겁니다. 출력 기능. 이제 인쇄와 관련된 기능이죠. 출력이라는 거. 출력이 꼭 인쇄뿐 아니고 우리가 뭐 있죠?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기능도 있죠. 그죠? 여기서 출력이라는 거는 모니터로 하는 거와 그 다음에 프린터로 하는 거 같이 이제 나옵니다. 그죠? 그게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요. 출력 기능이라 해서. 자, 꼭 프린터만 생각하지 마시고 출력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하면 모니터에도 그렇고 프린터에도 그렇고 글이 나오죠. 글. 그죠? 글들이라든지 이런 걸 인쇄하는데 그거 글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 화면에 인쇄할 때, 특히 화면에 인쇄할 때 이 방식을 우리가 보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걸로 나눕니다. 비트맵 방식하고 아웃라인 방식이에요. 비트맵 방식은 여러분들이 늘 보고 있는 모니터 방식이 바로 이 비트맵 방식입니다. 화면을 크게 했을 때 우리가 전에 보여드렸죠.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으로 생겼죠. 점으로 이렇게 해갖고 동그라미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죠? 이게 비트맵 방식이죠. 즉 비트잖아요. 비트. 그죠? 이 점 하나를 우리가 이제 픽셀, 뭐 화소 이름을 쓰는데, 여러분 여기 그래픽 방식에서는 그냥 요거 하나를 비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트들이 모여갖고 점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비트맵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들, 모니터에 출력되는 대부분이 비트맵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됐나요? 그 점으로 문자를 표현하더라. 점 비트다. 그죠? 확대하면 어떻게 돼요? 테두리가 거칠어지는 계단 현상이 생기죠. 확대하니까 이렇게 사각형점이니까 이렇게 계단 현상이 생겨요. 그죠? 이렇게, 그죠? 요걸 우리가 비트맵 방식이라고 그래요. 됐나요? 비트맵 방식.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요 특징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돼요. 비트맵이고. 자, 아웃라인 방식인데요. 아웃라인은,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말하는 게 비트맵 방식하고 요거하고 벡터 방식을 주로 얘기해요. 주로 요거 두 개를 얘기합니다. 비트맵 방식은 계단 현상이지만 벡터 방식은 계단 현상이 안 생겨요. 깔끔하게 돌아갑니다. 깔끔하게. 자,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D 드라이브에 가시면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있을라나요? 어디 있을 겁니다. 자, 요거요.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요거 있죠, 그죠? 요게 지금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PDF 파일 이렇게 했죠. 이 PDF는 확대를 하더라도 동그라미가 깔끔하게 보였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벡터 방식이에요. 얘들은 벡터 방식을 사용해요. 그 벡터 방식이 어디에 속한다고요? 아웃라인 방식 중에서 벡터 방식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 얘는 확대를 하더라도 글자가 깨지지가 않아요. 웬만해서는 안 깨집니다, 그죠? 지금 100배인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 뭐 6400배 확대가 됩니다, 그죠? 6400배 해가지고, 자, 너무 많이 확대하니까 이제 엄청 크게 보여주겠죠, 그죠? 자, 넘어가 버렸네요. 자, 여기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이런 선들도 그렇고 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글자들이 있을 텐데, 자, 글들도 가보면,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글자의 한 테두리인데, 이 테두리가 어떻게 돼요? 깔끔하게 넘어가죠. 만약에 이게 비트맵 방식이었다면 6400배 확대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 점이 이만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그죠? 이 점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요. 이것도 점들 다 모여있겠죠. 이렇게 점이 모여가지고 같은 색으로 점이 만들어졌겠죠. 그럼 요 부분이 막 튀어나와서 보이죠, 그죠? 이렇게, 그죠? 계단 현상이 생겼지만은 얘는 무슨 방식이라고요?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돌아갑니다. 얘는 점으로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럼 점으로 안 만들면 어떻게 얘를 표현합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 선분으로 표시합니다. 저 시작점이 여기 있다면,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다면 여기를 각도를 얼마 주고 뺑 선을 꺼라라고 이렇게 선을 쭉 끈 겁니다. 그러니까 점이 아니니까 깔끔하게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점과 끝점을 줘서 선분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선분으로 그냥. 그 수학 기호로 해갖고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방식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이 아니니까 그나마 이렇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깔끔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보게 되면요. 자, 이 비트맵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이 방식을 쓰면 참 좋겠네요. 깔끔하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쓰게 되면 어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꺼라 하면 그냥 선만 쭉 꺼지고 같은 색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현실 세계의 물건들이 같은 색으로 칠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같은 사람의 얼굴이라도 살색이라도 어떤 분은 좀 밝고 어떤 분은 어둡고 이렇게 다 틀리잖아요. 근데 거기를 같은 색으로 칠한다 생각해보세요. 같은 노란색에 그냥 얼굴을 노란색 칠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만화가 돼버리죠. 그죠? 만화 얼굴이 돼버리죠. 애니메이션은 가능해요. 이게 애니메이션은 이걸로 만들어요. 우리 인터넷에 보이는 광고라든지 이런 걸 벡터 방식에 써요. 그래서 확대를 해도 깔끔하게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현실 세계의 어떤 사진이나 우리 가족 사진 이런 걸 이걸로 처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안 됩니다. 왜요? 그 요만한 사각형 어떤 점이 있더라도 이 안에도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다 틀려요. 그죠? 같은 까만색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얘를 하게 되면 같은 까만색이 딱 떠버려요. 아니면 아예 구획을 줘서 이건 까만색, 이건 덜 까만색 이렇게 줄 수는 있지만은 현실 세계의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벡터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니터는 이 벡터 방식이라는 걸 쓸 수가 없겠죠. 그죠?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 벡터 방식 가능해요. 그죠? 어차피 비슷하게 색만 딱 채우면 되니까. 자, 그래서 비트맵과 벡터를 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비트맵하고 아웃라인을 두 개 얘기를 하고 이 중에 아웃라인의 벡터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특징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요. 시험에는 주로 요걸 묻습니다. 아웃라인 방식 중에서 얘들을 연결해 놓고 이렇게 잘못 연결한 거 찾으라는 거나 틀린 거 찾으라는 거나 아니면 뭐 바르게 연결한 거 찾아라 이렇게 합니다. 설명을 막 섞어 놓고 또는 이 설명을 주고요. 다음 중 무슨 글꼴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줍니다. 요렇게 읽어보고 위직 이런 거 나오면 true type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요런 용어들을 보고. 자, 설명을 다시 해버리면요. 벡터라는 방식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좌표를 입력받아서 좌표로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분이나 곡선으로 문자를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깔끔하다겠죠. 그죠? 점을 찍지 않으니까. 하지만 얘는 이미지, 우리 현실 세계 이미지처럼 이렇게 색을 여러 개 줄 수는 없어요. 단색 계열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런 거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 그런 걸 할 때 많이 씁니다. 됐죠? 요 좌표를 입어서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분 또는 곡선으로 변하더라. 트루 타입. 자, 트루 타입 우리가 많이 쓰는 글꼴인데요. 말 그대로 트루가 뭡니까? 진실한 타입이란 말이에요. 진실. 자, 진실한 형태인데 어떤 겁니까? 화면 표시용 글꼴과 출력용 글꼴이 동일하므로, 그러니까 보고는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나온다는 위지익이라는 거죠. 위지익 그랬죠?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를 출력하는 방식이 위지익 방식. 즉 여러분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글꼴이 똑같이 종이에 인쇄해도 그 글꼴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출력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다른 글꼴들은 어떠냐? 약간씩 변화가 돼서 출력돼요. 트루 타입이 아니다면 약간씩 이렇게 조금 우리 눈으로 자세히 보면 이렇게 조금 틀린 감이 느껴져요. 하지만 트루 타입의 글꼴들은 화면에 찍힌 이걸 그대로 프린터도 똑같이 이대로 찍힌다는 거예요. 보이는 그대로. 위지, 화면 표시 글꼴하고 출력용, 인쇄했을 때도 똑같은 글꼴이 출력되더라. 즉 위지이더라.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를 출력하는 위지익 방식이더라는 거 알아두세요. 위지익. 요 말 나오면은 요거는 트루 진실입니다. 또는 화면 표시용 글꼴과 출력이 똑같더라. 똑같다. 이것도 위지익 방식이니까 트루다. 진실한 글꼴이더라. 보이는 그대로 진실하게 출력되더라. 됐나요? 자, 포스트 스크립트. 자, 그래픽과 텍스트를 종이, 필름, 모니터 등에 인쇄하기 위한 페이지 설명 언어다. 자, 얘도 위지익이 가능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위지익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포스트 스크립트도. 그죠? 자, 주로 이런 말 나와요. 이런 말 나오면 돼요. 그래픽, 텍스트를 종이, 필름, 모니터에 인쇄하기 위한 페이지 설명 언어다. 묘사 언어다. 이런 말 나옵니다. 스크립트라는 말이 여러분 이제 어떤 언어를 배웠다면 이런 말이 이해가 되실 건데, 스크립트가 이제 숨긴 언어 이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인터넷도 우리 보고 있으면 실제로는 글하고 그림이 나오죠. 하지만 그거는 글과 그림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떤 코딩을 해가지고 이런 스크립트를 쓴다거나 해가지고 그걸 표시한다거나 없어지게 한다거나 나타나게 한다거나 이런 걸 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스크립트 언어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봤어요. 설명하는 묘사 언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포스트 스크립트. 자, 그 다음에 오픈 타입이라고 있어요. 오픈 타입. 자, 오픈 타입은 뭘까요? 말 그대로 오픈됐네요. 오픈된 곳이다. 높은 압축률, 즉 말을 하면 압축을 시킵니다. 압축. 요 말이 나옵니다. 압축된 글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높은 압축률을 통해 파일의 용량을 줄인 것입니다. 압축을 함으로 해서 용량이 줄죠. 여러분 그 압축이라는 걸 아시죠? 우리 파일도 압축하고 여러 가지 압축하는데 이런 글꼴들도 압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글을 수만 개를 썼어요. 수천 개, 수십만 개의 글을 썼어요. 그 글 하나하나도 용량이 있죠. 2바이트, 1바이트 용량이 있죠. 만약에 1억 개를 글을 썼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2바이트 곱하기 1억 개의 용량을 차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압축을 함으로 해서 용량을 좀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디 쓴다는 거, 압축을 한다는 건 용량이 준다는 거니까 용량이 줄음으로 해서 우리가 통신용으로, 주고받는 용으로, 왜? 양이 작아지니까 주고받을 때 빨리 주고 빨리 받을 수 있겠죠.
용량이 크면 클수록 보낼 때도 시간이 걸리고 받을 때도 시간이 걸리니까 오픈 타입은 주로 통신용. 자, 요런 용어가 나오면 바로 오픈 타입이에요. 아무말 설명이 안 하는데 뭐 이거보다 다른 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 설명하는데 뭐 통신용이니 뭐 송수신의 용이하고 이런 말 나오면 바로 오픈 타입이에요. 됐나요? 그 핵심 용어들을 좀 잘 봐주세요. 이걸 통째로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비트맵은 우리가 늘 쓰는 방식으로 점으로 만들어진 글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일이 하나 점이 찍혀가서 출자가 되고 력자가 되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얘는 점이 됐다 보니까 크게 하니까 계단 현상이 생기다. 요 말 나오면 이제 바로 비트맵이에요. 근데 요거보다는 요것들 4개를 많이 묻습니다. 그 중에 트루 타입을 주로 많이 물었고요. 자, 설명해놓고 연결이 잘못된 것 이런 거 생각을 아니면 이 설명들 줘놓고 위지익이 가능하고 뭐좀 나오면서 자, 요렇게 화면 표시형 글꼴 출력용 글꼴이 같다라고 하면 얘 찍으면 안 돼요. 얘도 위지익이 가능해요. 그죠? 트루 타입 딱 찍어야 돼요. 아니면 다음 중 위지익 방식이 가능한 글꼴끼리 묶어놓은 것을 내놓고 트루 타입 포스트 스크립트 딱 해놓고 또 다른 거 이렇게 묶어놨겠죠. 그럼 요거 2개 돼 있는 거 딱 찾으면 됐다는 거예요. 자, 오픈 타입은 통신말 나오고 압축 나오면 무조건 오픈 타입이에요. 됐나요? 요렇게 아웃라인 방식. 아웃라인 방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아웃라인 방식 4가지. 자, 요거 잘 이해하세요. 시험에 잘 묻습니다, 이거요. 자, 이렇게 마시고. 자, 요 밑에 보시면 글꼴의 예를 받았어요. 여기 지금 확대를 했을 때, 여기 뭐,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막 점들이, 계단 현상이 막 생겼죠? 이건 무슨 방식이라는 거요? 비트맵 방식. 이거는요, 깔끔하죠? 이거 뭡니까? 벡터 방식이에요. 아웃라인 방식이에요. 뭐, 벡터 방식일 수도 있고, 다른 방식도 있지만, 벡터 방식입니다. 깔끔하게 나오는 거. 원래 작게 봤을 때는 잘 표가 잘 안 나요. 하지만 확대를 하면 이제 이렇게 틀리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글꼴들이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이 실제 타자를 칠 때 이렇게 돼요. 그 글씨체마다 좀 틀리고요. 여러분이 어떤 글씨체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런 것도 정해져 있어요. 아웃라인, 뭐, 트루 타입 글꼴인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꼴들을 아세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출력을 할 때 글자에다가 속성을 주죠. 그죠? 출력 속성. 즉 글에다가 서식을 준 겁니다. 다 압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굴림체로 쓴 겁니다. 표준 속성이죠. 그죠? 됐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걸 내가 뭐 해요? 기울임 줬죠. 이렇게. 그런 그대로인데 어떻게 돼요? 약간 기울였죠? 우리 기울임을 영어로 뭐라 해요? 이탈릭체 그런데 이탈릭체. 그죠? 기울인 글꼴 이탈릭체.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줬습니까? 지금 표가 잘 안 나는데 요거는 지금 외곽선을 설정한다고 하는데 외곽선이 설정 안 된 상태입니다. 요거요. 지금 인쇄하면서 잘못됐는데 외곽선 설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외곽선 설정하면. 그죠? 이렇게. 안에는 비어있고 바깥에 테두리들이 이렇게 선으로 살아있어요. 이게 외곽선이죠.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까맣게 다 안 칠해놓고 이렇게 바깥에 외곽선 줍니다. 자, 요거는 뭡니까? 역상이라는 건데요. 즉 글은 하얗게 하고 바깥에 음영을 우리가 까맣게 준 걸 역상이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는 여기는 하얀데 이 뒤에를 파랗게 줬어요. 그건 역상일까 아닐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음영이에요. 지금 흰색에다가 배경을 까맣게 줘야만이 이게 역상이 됩니다. 반대색이잖아요. 역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이걸 하얗게 주고 뒤에를 파란색으로 줬어요. 그러면 그건 역상이 아니고 그냥 음영 준 겁니다. 음영. 글꼴 색을 하얗게 주고 그냥 음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역상이란 말은 흰색에 까만색 배경이 되어 있는 걸 우리 역상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요 표준에서 어떻게 줬어요? 진하게 줬죠. 그냥 진하게만. 진하게 단추 누르면 되죠. 그죠? 자, 요거는 밑줄 눌렀죠. 그죠? 자, 요거는요. 뒤에 잘 보시면 회색으로 약간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준 겁니다. 요거는 음영이에요. 음영. 배경을 주는 거 이렇게. 글자의 배경 주는 거. 요거는 색깔을 여러 개 줄 수 있습니다. 그죠? 뭐 파란색, 빨간색 뭐 다 줄 수 있습니다. 주고 싶은 만큼. 또 글자도 만들고 바꿔가지고 음영하고 적당히 주면은 멋진 글자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걸 한번 해보면요. 여기다가 우리나라라고 칩니다. 자, 이걸 좀 더 크게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줬어요. 책하고 똑같이 뭐 굴림체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줬죠. 이게 기본 준 거죠. 그죠? 이걸 드래그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고 아니면 문단이거나 아니면 단어죠. 따닥. 아니면 다다닥 해도 되겠죠. 따닥. 선택되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요거 뭐 준 겁니까? 진하게 주는 거죠. 진해졌죠? 그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요. 헷갈리니까. 알겠어요? 요거는 표준이고요. 요걸 드래그해서 어떻게 줍니까? 진하게. 요거 누르면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는 또 따닥 해서 어떻게 해요? 밑줄. 또 따닥 해서 요거는 뭐예요? 이탈릭체 기울임꼴. 그죠? 자, 또
여기다가 좀 띄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표준 글꼴이 있고, 다시 여기다가 이제 얘를 갖다가 음영을 준다곤 할 수 있죠. 그죠? 자, 음영을 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드래그를 한다며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디 가냐면, 글자의 모양에 갑니다. 글자 모양에 가서 누릅니다. 누르면 여기에 글자 색이 따로 있고요. 요 다 밖에 다 빼놓은 겁니다. 여기 있는데, 그죠? 여기서 글자 음영색 있죠? 색 없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흰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내가 파란색이나 빨간색을 줍니다. 그럼 이렇게 글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파란색 배경을 주니까 글자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글자 색을 흰색으로 주로 많이 바꾸죠. 그죠? 그러면 눈에 확 들어오죠. 대비색이니까. 그리고 설정.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음영이고. 자, 요걸 또 들어간다며요.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자, Alt L입니다. 이제 단축키 알아두세요.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요. 자, 글자 색을 요번에는 흰색으로 주고요. 자, 이거 음영을 뭐로 줘요? 검정색으로 줍니다. 자, 요거는 뭐라고요? 역상. 됐나요? 역상입니다. 역상. 물론 시험은 객관식이라서 그 역상이란 말이 나오는 거 다행이지만 주관식이었다면 여러분 기억 안 나면 틀리죠. 그죠? 다행히 시험은 객관식이라서 역상이란 말이 나오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역상도 음영을 쓰는데 음영이 검정색이고 글이 흰색이어야 된다겠습니다. 그죠? 이해하셨나요? 어차피 뒤에 배경을 주는 거는 음영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줍니다. 그죠? 자, 그림자 줄게요. 자, Alt L을 누르고 제가 들어갈 겁니다. 이제 Alt L로 단축키 바로 들어가죠. 자, 가서 그림자 있네요. 요거요. 요거 주겠습니다. 자, 예제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뒤에 그림자가 딱 됐죠. 그죠? 이게 그림자 글꼴이고. 자, 이거 하나 남았죠. 뭡니까? 뭐 하나 남았어요? 요거요. 외곽선 글꼴. 자, 외곽선 눌러볼게요. 외곽선 눌러 이렇게 됩니다. 파졌죠, 안에. 그죠? 그래가지고 설정 누르면 요게 외곽선이에요. 됐나요? 이게 외곽선진 글꼴입니다. 자, 이렇게 외곽선 글꼴까지. 요 8개를 알고 계시면 시험에 여기 물어요. 다음 중 문장을 하나 줘놓고 문장에다 이런 걸 꾸며놨어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적용된 글꼴 속성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들만 모아라 돼 있는 거는 물어요. 그럼 거기에 막 이렇게 한 3가지 적용을 해놔요. 그리고는 1번 뭐 음영 이렇게 줍니다. 뭐 음영 뭐 주고 2번 뭐 주고 뭐 그러면 거기 준 것들만 딱 모아놓은 걸 딱 찾으시면 돼요. 그냥 보시면 한 2개 내지 3개 정도 줘가지고 그 다음 중 이 문장에 적용된 글꼴 속성으로만 짝지어진 거 이렇게 찾아보래요. 아, 쉽습니다. 쉬운데 가끔 잘 내요. 이게 쉬워서 맞추라고 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점수 따라고 내는 문제 중에 하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점수 내라고 주는 건데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속성을 뭐 줬는지 딱 봐도 벌써 알겠죠. 그죠? 자, 여기 이제 포인트, 중요 포인트. 또 시험에 물었을 때 잘 틀리기 쉬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 어떤 거냐면 글자의 크기를 또 나타내는데 우리 글자 크기 잘 할 줄 알죠? 여기 가면 어떻게 해요? 자, 범위 딱 주고요. 따닥 주고 어떻게 합니까? 요거죠? 요거 주면 되죠, 그죠? 요거 주면 16, 20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16이니 20이니 30이니 이게 도대체 어떤 크기냐 이거죠.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얘를 부를 때 16 어쩌고 하죠? 뭐라 그럽니까? 16 그냥 16 안 가죠. 뒤에 뭐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뭐 포인트 그러죠. 포인트 16포인트 주랍니다. 18포인트 주래요. 10포인트 주래요. 기본은 뭐 10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포인트가 센티미터입니까? 밀리미터입니까? 그러면 이게 10이라면 10cm입니까? 10mm를 얘기하는 겁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인트 단위를 알아야 됩니다. 포인트 단위는 틀려요. 여러분요. 개념이요. 자, 1포인트는요. 0.3514mm입니다. 어렵죠. 그죠? 0.3514. 시험 문제 이렇게 내오고 다음 주 1포인트는 0.3514입니다. 다 해놨는데 모르면 이거 틀리다 생각하고 그 찍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그냥. 정답으로 나오진 않은데 정답 그 문제 중에 이렇게 이거 나왔어요. 1번 1포인트는 0.3514mm다.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0.35라는 걸 잘 모르면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고 찍을 수 있겠죠. 0.3입니다. 0.3. 30% 생각하죠. 약 30%. 우리 이제 1cm에 3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30%. 3호니까 30%. 그거 30%라고 생각하고 대충 3호, 0.3, 0.3. 요 정도만 나오면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글자 크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포인트를 쓰지만은 퍼센트 단위로 쓴다는 거예요. 퍼센트.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글자가
이게 32다. 그러면 이거 글자 크기를 나중에 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의 100% 크기, 200% 크기 이렇게 정합니다. 그럼 뭐예요? 100% 크기 하면 64고 200이면요? 64에서 곱하기 2 해야 되죠. 그죠? 128이죠. 그죠? 그렇게 퍼센트 단위로도 글자 크기를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글자 크기는 주로 포인트를 쓰지만 우리가 퍼센트로도 그 글자 크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크기의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포인트와 퍼센트 알아두세요. 글자 크기는 포인트와 퍼센트 방식으로 우리가 지정합니다. 뭐 센티미터니 밀리미터 없습니다. 글자 크기는 밀리미터 방식으로 뭐 지정한다. 뭐 이렇게 마음 틀립니다. 자, 그리고 장평이란 말, 여기 있는 한글과 한자는 정각 문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정각이라는 게 바로 2바이트 문자입니다. 2바이트. 우리가 그 앞에서 했죠, 그죠? 뭐였습니까? 1005 문자 코드가 있었죠, 그죠? 유니코드 방식. 그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문자를 2바이트 처리한다고 했죠. 자, 1005 말고 1001 있었죠. 완선형하고 조합형. 걔들은 어떻게 해요? 영어와 숫자는 1바이트인데 한글과 한자는 무조건 정각이죠. 그러면 통틀어서 다 한글과 한자는 무조건 뭐예요? 2바이트입니다. 그죠? 맞죠? 무조건 1001이건 1005건. 그래서 한글과 한자는 컴퓨터에서 100% 정각 문자 처리를 합니다. 즉 2바이트 처리한다는. 정각 문자가 2바이트 처리고요. 반각 문자라는 게 또 있어요. 반각. 반각이 바로 1바이트 차지하는 겁니다. 길이가 틀려요, 여러분요. 정각하고 이거하고. 자,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죠. 자, 요 밑에다가 제가 숫자를 쳐볼게요. 자, 뭔가 길이가 좀 우자는 이만큼인데, 그죠? 요거는 뭐면 요만큼 길이 반 정도밖에 안 되죠. 길이가. 이거 우자의 길이가 반밖에 안 되죠. 보세요. 맞죠? 그 숫자들은 이렇게 반각 처리가 됩니다. 한자나 이렇게 한글은 정각 처리가 돼요. 길이가 좀 길어요. 약간 우리 실제 글 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글하고 한자는 무슨 처리한다고요? 정각 문자 기본으로 합니다. 길이가 약간 길면서 용량도 2바이트 처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됐나요? 요런 특징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문제 낼 때 이제 요거 반각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겠죠. 반각 처리. 또는 한글 한자가 아니고 한글 한자 숫자는 정각 처리합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됐나요? 요런 글자 크기에 관련된 거. 자, 장평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주 시험이 잘 냅니다. 시험이 잘 내고요.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장평은요, 글자의 세로 크기에 대한 가로 크기의 비율. 뭐가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뭐 세로 크기에 대한 가로 크기.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뭐냐면요. 글자가 있다면, 글자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자가. 이걸 고무줄 땡기듯이 쭉 땡긴 거예요. 그냥. 땡기니까 어떻게 해요? 옆으로만 늘어나지, 위아래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 고무줄을 좌우로 땡겼으니까. 고무줄 땡기면 이 옆으로 좌우로 늘어나죠. 위쪽으로는 내가 안 땡겼기 때문에 안 늘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글자가 이래 됩니다. 실제로는 큰 것처럼 보이죠. 위아래로 큰 것처럼 위아래는 똑같습니다. 높이가요. 높이는 똑같고 좌우로 고무줄을 당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뚱뚱해집니다. 뚱뚱해져. 그게 바로 장평이에요. 키는 그대로고 몸무게가 좀 뚱뚱해지는 몸무게 뚱뚱해지죠. 옆으로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장평이라 그럽니다. 장평. 됐나요? 특징이 있습니다. 세로 크기에 대한 가로 크기의 비율인데 세로가 여기 뭐 1이다 그러면 10, 뭐 여기 1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1이다 그러면 가로가 이제 200%면 2가 늘어나는 이만큼. 요거 2배만큼, 세로의 2배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퍼센트로 줍니다. 아까 우리 글자 크기를 퍼센트 준다 했죠. 장평을 200% 주면요. 이 높이의 2배만큼 이 좌우가 늘어나요. 그게 200%고. 만약에 50을 주면요. 이 높이가 100이었다면 50을 주면 조그만하게 반만큼 줄겠죠. 그죠?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장평이에요. 자, 글자의 좌우 크기를 넓게 혹은 좁게 지정합니다. 세로 높이는 조절이 안 됩니다. 세로는 그대로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세로예요. 단지 글자가 좀 커서 위아래도 같이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높이는 똑같습니다. 좌우로만 늘어난 거예요. 자, 영어, 한글 모두 적용 가능하더라. 이거 참 문제 내기 딱 좋아요. 다음 중 장평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찾아라 그래놓고 쭉 넣어놓고 바꿀 게 많죠. 가로 크기에 대한 세로 크기의 비율 이렇게 바꿔도 되고 또 세로 높이는 변화가 아니고 가로 높이는 조절할 수 없다. 또는 영어만 가능하다. 한글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그죠? 문제 내기 딱 좋아요. 그래서 잘 냅니다, 이거. 여러 개를 막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딱 핵심을 다 알고 있으면 문제 딱 내도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해요. 잘 나오기 때문에 또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고무줄 당기듯이 늘렸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홀쭉한 애가 뚱뚱해지거나 또는 뚱뚱한 애를 홀쭉하게 만들거나 합니다. 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됐죠?
자, 글자의 세로, 높이에 대한 가로 크기의 비율을 우리가 퍼센트로 해가지고 줄 수 있고, 좌우 크기 혹은, 좌우 크기를 갖다가 넓게 혹은 좁게 하는 거고, 세로 높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영어 한글 모두 다 적용 가능하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자, 우리나라는 글자 이렇게 있는데, 요걸 좀 늘려볼게요. 요걸 요렇게 해서요. 자, 오른쪽부터 똑같이 글자 모양이 갑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장평. 지금은 원래 크기는 100이에요. 그죠? 자, 요걸 만약에 요거 예를 보세요. 여기 있으면 제가 올려볼게요. 좀 올립니다. 100%에서 올라가죠. 어떻게 됩니까? 높이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옆으로 쭉 늘어나서 뚱뚱해지죠. 그죠? 자, 200% 최대까지 갔어요. 이게 200%예요. 원래는 요만한 글자 크기였는데 늘어나서 좌우가 뚱뚱해진 겁니다. 자, 줄여볼게요. 그러면요. 자, 줄입니다. 쭉 줄죠. 지금 100%가 원래 크기죠. 그죠? 100%까지 가면 얘가 원래 크기가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원래 크기입니다. 그죠? 자, 하지만 제가 더 줄일게요. 자, 더 줄여서 쭉 줄입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50%까지 가니까 어떻게 아까 글 뚱뚱한 거에서 반만큼 더 줄었습니다. 자, 이라고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다시 가가지고 그래서 200%로 줄게요. 그러면 200. 자, 이렇게 되죠. 지금 요게 좀 글자가 큰 것처럼 보이면 실제로 높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높이에요. 요것도 다 3개 다요. 갖고 넓이만 틀려진 거죠. 그죠? 됐나요? 실제 큰 것처럼 보이지만 안 큽니다. 글자가 좀 커 보이서 우리가 높이도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높이가 똑같아요. 3개가요. 그렇죠? 자, 여기 장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평 알아두세요. 시험이 잘 내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